나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교에 입학했었다. 전공이 없이 자유롭게 공부한 후 2학년에 올라가 인문학 분야 중에 전공을 정하는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학년 때 지도 교수님도 철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과 교수님이셨다. 하루는 그 교수님과 면담을 했었다. 거기서 교수님께서 물으셨다. 어떤 과에 가고 싶니? 나는 대답했다. 철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에 의미 있는 철학은 과학 철학밖에 없어. 뭐라고? 나는 아주 놀랐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의 주된 임무는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던가. 나 또한 고등학생 시절 내내 삶의 의미와 윤리적 당위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맸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철학과에 가기를 지망했었다. 그런데 이제 과학 철학 말고는 의미 있는 철학이 없다니. 몇 년간 철학 공부를 해본 결과 그 교수님의 주장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분야에 걸쳐 아주 의미 있는 철학적 성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아무래도 과학이 인간의 삶과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보니 과학과 연관된 철학적 연구들이 가장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과 연관된 철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과학 철학인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과학 철학이란 무엇일까? 철학은 철학이고 과학은 과학이지. 과학 철학은 도대체 무엇일까? 과학은 관찰 가능한 증거들을 이용해서 실증적인 지식들을 얻어내는 분야이고, 철학은 삶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둘을 모두 이름에 포함하고 있는 과학 철학은 무엇을 하는 분야일까? 과학 철학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철학 분야이다. 우리는 과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퍼포먼스에 압도되어 과학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장 좋은 답변을 내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학은 여러 질문들을 스킵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모든 과학 분야들은 경험적인 증거를 이용해서 어떤 이론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증거가 이론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증거와 이론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올바른 뒷받침이 성립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경험적인 증거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떤 경험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된 증거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경험적인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건너뛰고 어느 정도 대략 합의된 기준을 통해 이론적인 판단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 철학은 바로 이렇게 경험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과학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내놓고자 시도한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의 과학 철학 수업에서 꼭 배우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햄펠의 까마귀 역설이다. 학창시절 수학 시간에 대우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배웠을 것이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다. 또한 본명제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은 같다.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며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햄펠은 이 점을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이론을 내놓았다. 한 조류학자가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조류학자는 자신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까마귀들을 관찰해서 정말로 모든 까마귀들이 검은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딱 한 마리의 색깔만 확인해놓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주장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까마귀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자,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의 대우명제는 모든 검은색이 아닌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똑같은 진리값을 가진다. 그렇다면 모든 검은색이 아닌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입증하면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도 입증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참이면 후자도 참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를 입증해주는 증거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까마귀이면서 검은색인 경우를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검은색이 아닌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입증해주는 증거는 검은색이 아니고 까마귀가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증거는 정말 많다. 흰 냉장고, 파란 티셔츠 등 세상에 널린 게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들이니까. 잠깐. 그런데 대우명제를 입증하면 본명제도 입증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흰 냉장고와 파란 티셔츠는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를 입증해주는 증거들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흰 냉장고가 까마귀의 색깔에 대한 주장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한 햄펠의 결론은 놀랍다. 그는 흰 냉장고가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를 입증해주지 않는다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심리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흰 냉장고와 파란 티셔츠 모두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를 미약하게나마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 햄펠의 주장도 잘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는 명제를 정말로 잘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 보통 사물들 중에 까마귀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까마귀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흰 냉장고와 파란 티셔츠는 적어도 이 사물들은 까마귀가 아니다 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위 명제의 입증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지금의 과학 철학자들은 햄펠의 결론을 거부한다. 과연 그들은 어떤 근거를 통해 햄펠에 반대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과학 철학적 경험이 될 것이다.